기억의 강일부 1장 잃어버린 열쇠. 오늘도 김영호는 열쇠를 찾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 아내 순자가 여보, 또 뭘 찾아? 하며 부엌에서 고개를 내민다. 영호는 멋쩍게 웃으며 열쇠가 분명 여기 뒀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순자는 탁자 위를 가리키며 거기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영호는 이미 그곳을 3번이나 확인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며칠 전 일은 달랐다. 평소처럼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었다.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어느 순간 모든 길이 낯설게 보였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을 때 순자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순자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몸 병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영호는 38년간 버스를 몰았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다. 그의 머릿속엔 도시의 모든 길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런 그가 집 가는 길을 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저녁 식탁에서 큰딸 민정이가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 말로는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다던데. 영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민정이의 눈엔 어린 시절 아빠를 걱정하던 그 표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빠는 멀쩡해.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영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다. 어제는 손주 지훈이의 이름이 잠시 떠오르지 않았다. 5초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호에겐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둘째 아들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영호는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둘러봤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지고 이끌어왔는데 이제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수십 년 전 버스를 몰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게 확실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가끔 헷갈린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알았다, 병원 가자. 그의 한마디에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2장 진단. 신경과 진료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김영호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 질문을 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영호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단순한 계산도 평소보다 오래 걸렸고 몇 분 전에 말했던 단어를 다시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았다. MRI 촬영 결과와 인지능력 검사를 종합해보면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호에겐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됩니다. 순자의 손이 영호의 손을 꽉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감싸주며 의사를 바라봤다. 그게 뭔가요?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소실되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다. 민정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순자는 뒷좌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알츠하이머라. 그런 게 나한테 온 거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민수도 급히 달려왔고 큰 사위와 며느리도 함께했다. 영호는 담담하게 진단 결과를 전했다. 아빠.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웃으며 말했다. 뭐 살아온 게 어디냐? 72년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된 거지. 하지만 속으론 무서웠다.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가족들의 얼굴도 잊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순자가 영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영우는 평생 모아온 버스 운전 관련 자료들을 꺼내봤다. 무사고 표창장, 모범 기사상, 승객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의미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다음 날부터 영우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영우가 나갈 때마다 따라 나섰고, 민정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다. 영우는 가족들의 관심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나 아직 멀쩡한데. 영우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정말 멀쩡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제는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신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잊어버렸다. 의사는 말했다.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평생 수많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준 그였다. 이번엔 자신이 안전하게 이 여정을 헤쳐나가야 할 차례였다. 3장. 가족의 갈등. 아빠를 집에서 계속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민정이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다.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까지 돌보는 것이 벅차기 시작했다. 엄마 혼자서는 아버지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였고, 며칠 전엔 아버지가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는 일도 있었다. 누나, 그래도 아직 요양원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민수가 반대했다.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거실에서 이어지는 남매의 대화를 영호는 방에서 듣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마음 아팠다. 평생 화목했던 가족이 자신 때문에 갈라지는 것 같았다. 순자가 중재하려고 했다. 얘들아, 아빠가 들으실까봐. 하지만 민정이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아빠가 밤에 돌아다니시면 엄마가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실제로 순자는 요즘 눈에 띄게 야위었다. 영우가 밤중에 일어나 돌아다닐까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영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었다.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봤어요. 거기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비슷한 상황의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민정이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셔야 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돌볼게요.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생계는 어떡해? 현실을 봐, 민수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 영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가족들은 순간 말을 멈췄다. 아빠. 민정이가 당황했다. 영우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 들었다. 가족들의 얼굴에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다. 미안하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로 싸우게 해서. 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순자가 영우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야. 영우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민정아, 네 걱정도 이해한다. 민수야, 내 마음도 고맙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화목한 거야. 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다. 아직은 집에 있고 싶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말할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대화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영우는 손주 지훈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이는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었다. 지훈아, 뭐 쓰고 있어? 할아버지에 대한 장문이에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예요. 영우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적어도 손주의 기억 속에는 존경받는 할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그날 밤
영호는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내가 더 나빠지면 그때는 아이들 말대로 하자.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힘내요. 사장. 과거의 그림자.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숙제 도와주세요. 8살 손주의 맑은 목소리에 영호는 문을 열어주었다. 지훈이는 가방에서 색칠 공부 책을 꺼내며 말했다. 버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영호는 지훈이 옆에 앉아 색연필을 들었다. 노란 버스에 파란 줄무늬를 칠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할아버지, 버스 기사할 때 재미있었어요? 지훈이의 질문에 영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정말 재미있었지.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버스 기사 시절의 기억들은 아직 선명했다. 새벽 차고지에서 버스 점검하던 일, 첫 차 손님들의 졸린 얼굴, 학생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3번 버스였어. 할아버지가 38년 동안 몰던 노선이지.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학교, 시장, 병원을 거쳐서 신시가지까지. 영호는 지도를 그리듯 손짓하며 설명했다. 지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와,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억의 저편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15년 전, 비 오던 어느 날. 할아버지?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불렀다. 영호는 현재로 돌아왔다. 아, 괜찮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하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영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예전 버스 노선을 따라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길이 낯설게 보였다. 분명 수백 번도 더 지난 길인데. 잠깐, 여기가 어디지? 영호는 멈춰섰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는 건물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건물들은 그대로인데 왜 모르게 느껴지는 걸까? 한참 후에야 영호는 자신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초등학생 한 명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 문이 고장나서 제때 열리지 않았다. 아이는 비를 맞으며 버스를 놓쳤고 그 바람에 감기에 걸려 폐렴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물론 영호의 잘못은 아니었다. 기계적인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며 항의했을 때 영호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저씨가 문을 빨리 열어줬으면 우리 아이가 비를 안 맞았을 텐데. 어머니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걱정스럽게 맞았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1시간 넘게 안 들어오셔서. 아, 미안. 산책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영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길을 잃었었다는 걸 말하지 못했다. 저녁 식사 중에 영호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아, 비 오는 날엔 우산 꼭 챙겨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족들은 영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의아해했다. 밖은 맑은 날씨였으니까. 그날 밤 영호는 꿈을 꿨다. 자신이 다시 버스를 몰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했고 목적지를 알 수 없었다. 버스는 계속 달렸지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꿈에서 깬 영호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옆에서 순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길을 잃어가고 있구나. 2부에서 계속.